안녕하세요. 함께해요 포토샵 13차 시 문자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포토샵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문자를 입력했으면 그 입력되어진 문자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뒤틀기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배너 형태대로 구부리는 거예요. 먼저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자열 입력 방식, 문단 입력 방식, 그 다음에 영역 문자, 패스상의 문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포토샵 실행하시고 800에 800으로 빈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시려고 그러면 왼편 도구 상자에서 보시면 여기 문자 도구가 있어요. 자, 문자 도구는 안쪽에 명령어가 더 들어있는데, 자, 그거 오른 마우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수평 문자, 세로 문자, 그 다음에 세로 문자 마스크, 수평 문자 마스크가 있는데, 글자를 쓰실 때에는 문자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고, 글자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드실 때에는 문자 마스크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자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도구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글자 모양의 선택 영역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수평 문자 도구를 사용할게요. 자, 이거 골라주시고 문자를 입력하실 때에는 한글, 영문, 한자, 특수문자,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상에서 입력하거나 워드 프로세스에서 입력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 입력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 입력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하시고, 자, 위에서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36포인트 정도로 크게. 자, 그런 다음에 한글 입력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문자를 입력하시고 나면 엔터 키를 치시게 되면 문자 입력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줄로 내려가요. 자, 엔터 치면 두 번째 줄입니다.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열 입력 방식은 문자열 단위로 한 줄, 두 줄, 세 줄 문자열 단위로 입력하는 방식이 문자열 입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문자 입력을 종료해 주셔야 돼요. 엔터 키를 치면 문자 입력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줄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꼭 문자를 입력하실 때에는 문자 입력 종료를 하시려면 위쪽에 보시게 되면 확인 단추가 있어요. 자, 확인 단추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단 입력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단 입력을 하시려고 그러면 문자 도구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가지고 영역 박스를 치시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문단이 입력이 돼요.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무작위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엔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 줄로 내려가면서 하나의 문단 단위로 입력이 되죠. 자, 이것 보러 우리가 문단 입력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한 줄 한 줄 입력하는 문자열 방식과 영역을 지정해서 문단 단위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모든 텍스트는 입력이 완료가 되려면 위에 상단에 있는 확인 단추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영역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저희가 화면이 좀 꽉 차서 화면을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 삭제. 자, 이번에는 제가 특정한 도형 모양 안에 글자를 입력하고 싶어서 모양으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자, 모양 도구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타원 도구 선택해서 동그랗게
타원을 그리고 나면, 자, 타원 색을 좀 바꿔볼까요? 자, 왼편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를 고르시고 커서를 도형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I자 모양의 커서 바깥쪽으로 점점점 테두리가 동그랗게 보여요. 자, 제가 바깥쪽으로 빼볼게요. 커서를 바깥쪽으로 빼보시면 점점점 테두리가 사각형 영역으로 보이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동그랗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상태가 영역 문자 상태예요. 영역 문자 상태에서 문자를 입력해 보면 도형 안에만 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작위로 입력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 안에만 문자가 입력이 되고 밖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자, 확인하고, 자, 이제 문자 입력 방식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패스상의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상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형이나 그려놓은 패스가 있다면 그 패스를 따라서 문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도형을 그려놨는데 이 도형의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에다가 커서를 딱 놓으시면 커서의 모양을 보시면요, I빔 위로 구부러진 선 표시가 뜨죠. 자, 이게 패스상의 문자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 선을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해 보면 자, 이렇게 테두리 선을 따라서 문자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완료하시려고 그러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문자 도구는 그냥 단순히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도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입력 방식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자, 레이어 선택해서 삭제하시고, 자, 입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서식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포토샵에서는 문자를 많이 입력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단순히 그냥 문자열 한 두 줄, 세 줄 정도, 아니면 문자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은 첫 번째 방법, 문자열 입력 방식을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자열 입력 방식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하시고, 자, 글자를 다 입력하시고 나면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할 건데, 서식은 문자열 전체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에만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 하시려고 그러면 확인 단추를 누르고, 자, 위에 가셔서 글씨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문자 도구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컬러 피커가 있죠. 그래서 문자의 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서식을 지정하시려고 그러면 블럭으로 지정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만 서식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블럭으로 지정을 하실 때 처음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커서의 모양이 가운데 I자 모양의 사각형 점점점점점 테두리선이 있는데 이거 보러 I빔이라고 합니다. 자, 이 I빔이 사각형 테두리가 나와 있을 때에는 입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커서를 문자열 위로 올려 볼게요. 문자열 위로 올리면 점점점 테두리선이 없어지죠. 없어졌을 때에는 입력이 아니고 수정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블럭으로 지정해서 부분 서식을 지정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커서의 모양이 사각형 점점점 테두리선이 없어지는 I자 모양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꼭 커서를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테두리선이 있는지 없는지, 테두리선이 없어진 걸 확인하시면 이때
클릭하시거나 또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부분을 블럭으로 잡고 그 다음에 색상도 바꾸시고 글씨체도 바꾸시고 다 바꾸셨으면 확인해서 서식을 지정하게 되시는 거죠. 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위쪽에 옵션 바를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패널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게 패널을 꺼내는 거예요. 자,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문자 패널 나타나죠. 자, 이 문자 패널에서 보시면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포토샵 기초 과정에서는 단 몇 가지만 살펴두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알아두실 것은 여기 서체 지정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글씨 크기 지정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행간 조절, 네 번째 자간 조절.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블럭으로 제가 원하는 부분 지정하고, 자, 글씨 서체 바꾸는 겁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자, 원하는 글씨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서체의 크기, 그 다음 글자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깔로,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저희가 서식을 지정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행간과 자간을 살펴볼 건데, 자, 행간을 알아보려고 그러면 줄이 한 줄 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끝에 부분 가셔가지고 제가 커서를 제일 끝으로 옮긴 다음에 엔터키 쳐서 두 번째 줄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하고 나면 자, 이 두 줄을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위쪽에서 행간을 30으로 주게 되면 글자의 크기에 비해서 줄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겹쳐 보이죠? 자, 이번에는 좀 크게 하면 줄 간격이 많이 벌어지죠. 항상 이 행간의 크기는 여기 문자 패널을 보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에 비례해서 행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독성이 좋으려고 그러면 160에서 180% 정도의 값을 주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60포인트니까 한 72 정도를 줘가지고 줄 간격을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간격 조절해 볼게요. 자, 자간격을 조절하려면 자, 원하는 부분 블럭으로 지정하시고 자, 여기 자간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주시게 되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주시게 되면 간격이 넓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간격을 조절하는데 자, 지금 현재 목록에 있는 값보다도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00 쓰시면 더 많이 줄어들죠. 자, 기본값은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입력이 다 완료되었으면 꼭 확인 단추를 눌러 주어야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정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줄 입력이 되어진 상태인데 자, 세 번째 줄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세 줄을 입력을 했는데 자, 입력되어진 이 세 줄을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 지정하시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렬 방식 있죠.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렬 방식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저희가 클릭해서 입력한 그 위치가 이 정렬의 기준이 돼요. 클릭한 것이 왼쪽 또는 클릭한 곳이 가운데 또는 클릭한 곳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다시 왼쪽 정렬로 바꿔 놓으시고 자, 이거 외에도 저희가 단락 패널에 보시게 되면 단락 패널에도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첫 줄 들여쓰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에서는 문자를 많이 입력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백이나 첫 줄 들여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텍스트를 많이 다루는 것은 인디자인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시면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는 많이 써야 한 줄, 두 줄, 이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패스상의 문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 고르시고 위에 모드는 패스 모드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선을 좀 그려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패스 위에 클릭하시고 글자를 쓰면 패스상의 문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자, 이 패스상의 문자 입력은 전체 패스 길이를 100%로 봤을 때 위치를 제가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도구 중에 왼편 도구 상자 보시게 되면 직접 선택 도구가 있죠. 자, 직접 선택 도구 고르시고 커서를 글자 앞부분에다 갖다 놓으시면 아이빔 모양을 보시면 화살표가 붙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패스의 위치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당겨 올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를 기준으로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쪽 방향으로 글씨가 써졌는데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글자가 뒤집어지죠. 다시요. 지금 커서를 이 패스의 앞쪽에다 갖다 대시면 아이빔에 화살표가 붙죠. 자, 이때 클릭해서 위로 올리시면 방향이 바뀌죠. 자, 이렇게 패스상의 문자에서는 패스의 길이를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 해당하는 위치나 아니면 방향을 여러분들이 바깥 방향인지 안쪽 방향인지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연습 좀 해 놓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 도구에서 텍스트 뒤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자, 문자 삭제하시고, 자, 왼편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 고르신 다음에 자, 원하는 위치 가셔서 클릭하시고 텍스트 뒤틀기 입력하시고 나면 글자를 좀 두꺼운 서체로 바꿀게요. 저희 서체 중에서 두꺼운 서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도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준비를 하고 나면 자, 이 텍스트를 저희가 뒤틀어 볼 텐데, 문자 도구 상태에서 위쪽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텍스트 뒤틀기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우리가 입력해 놓은 글자를 배너 형태대로 구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타일을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클릭하셔서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네요. 부채꼴을 선택하시면 부채꼴 모양 형태대로 구부러져요. 깃발을 골라주시게 되면 깃발 형태대로 구부러집니다. 한 번 더 물고기 모양을 고르시게 되면 물고기 모양 형태대로 구부러져요. 자, 이렇게 문자의 형태를 구부리는 걸 텍스트 뒤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구분하실 줄만 알면 돼요. 자, 보시면 유사한 것이 많아요. 자, 먼저 부채꼴 하면 자, 이렇게 부채가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거는 아치하고 좀 비슷하죠. 자, 또 자,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 모양인데, 자, 이거는 상승하고 좀 비슷하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래 부채꼴을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텍스트가 아래로 부풀었는데, 자, 이 모양은 아래가 넓은 조개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되는데, 자, 그 구분하시는 방법은 자, 먼저 부채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부채꼴은 가장자리를 보시게 되면 구부린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이 사선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채꼴 형태는 가장자리가 사선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아치를 골라주시면 수직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깃발하고 상승을 구분해 볼게요. 자, 깃발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상승을 주시게 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과 오른쪽의 높이가 달라요. 사선으로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승이라고 하고 높이가 일정한 것은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 부채꼴 한번 볼게요. 자, 아래 부채꼴 하시면 자, 위는 반듯한데 아래가 부풀었죠. 그래서 아래 부채꼴이에요. 보시면 위에는 평평한데 아래가 부풀었죠. 자, 그런데 아래가 넓은 조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뜻 봐서는 위에가 평평하고 아래가 부풀렀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장자리를 보시면 가장자리는요, 이렇게 조개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도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죠. 자, 그런데 아래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모양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옵션 값들은 기능이 다 똑같습니다. 구부리기는 이 변형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부리기 값을 적게 주시면 구부러지는 양이 적으니까 평평해지죠. 값을 반대로 주시게 되면 방향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구부릴 건지 적게 구부릴 건지 반대 방향으로 구부릴 건지는 여러분들이 구부리는 양으로 조절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왜곡을 준다는 건데, 가로 방향은 왼쪽, 오른쪽으로 왜곡을 줘서 원근감을 주시는 거고, 세로 왜곡은 위쪽으로 왜곡 값을 많이 주는 겁니다. 값을 내려보시면 위쪽으로 변형이 많이 되죠. 값을 올리면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주시면서 설정 값을 주다가 자, 여기 확인 단추 밑에 보시면 취소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 취소 단추는요, 저희가 Alt 키를 누르면 재설정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옵션 값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했다가 원래대로 되돌려야겠다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재설정 상태로 바꾸시고 클릭하시면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입력 방식 4가지, 문자열 입력, 문단 입력, 영역 문자, 패스상의 문자, 문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식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상, 정렬 방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패널에서는 여러분들은 행간 조절, 자간 조절, 이 2가지 꼭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뒤틀기. 텍스트 뒤틀기는 각 모양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자 디자인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일단 배경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라디언트 만드는 거 배웠죠? 자, 그라디언트도 고르시고 위에 색상 막대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편집키가 뜨면 자, 유형을 노이즈로 줄게요. 자, 여기 노이즈에서 저는 색상 제한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션을 끄시면 색이 좀 더 선명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무야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컬러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원하시는 색상 톤이 나왔다 싶으면 확인하시고, 자, 저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 해서 배경 집어넣고 좀 더 배경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서 픽셀화에 가보면 수정화라고 있어요. 자, 이거 사용해서 셀 크기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좀 제작했습니다. 자, 문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볼 건데 수평 문자 도구 고르시고 자, 원하는 위치 가서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문자 디자인 글자 입력하시고 항상 문자 입력이 다 되고 나면 확인을 누르는 거죠. 자, 크기 좀 키워볼까요?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크기 조절되셨으면 꼭 확인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선을 넣어 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 그 중에서 레이어 스타일 획을 줄게요. 자, 저는 획에서 선 두께를 한 5픽셀 정도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테두리 선이 만들어졌는데 문자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위치를 바깥쪽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색상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사용해서 컬러는 이왕이면 녹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녹색 계열 가셔서 자, 노란색에서 녹색 정도 확인하고 자, 그림자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셔서 그림자 들어갔는데 그림자의 방향은 자, 이렇게 한 125에서 130 정도. 자, 그런 다음에 거리는 한 9 정도 줄게요. 스프레드도 9, 크기도 9 정도. 자, 이렇게 그림자가 잘 보이려고 하면 이 세 개의 값이 비슷해야 그림자의 형태가 눈에 잘 띕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투명도는 한 75 정도 올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자 디자인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문자 디자인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섞어서 써보시면서 많은 시도를 해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문자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